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윤선입니다. 자, 드디어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투자 어떻게 좀 잘 마무리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장 어떤 포지션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지 한번 멘토님께 부탁드려 볼게요. 멘트가 맨날 바뀌네요. 네. 포지션은 무슨 포지션인지 모르겠는데 네. 어찌됐든 쉬어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6시 조금 넘어서 이제 지소미아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투자자분들이 좀 상당히 걱정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이 부분들은 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좀 받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오늘이 금요일장이니까 다음 주가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잭슨홀 미팅이죠.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떠한 코멘트를 내놓느냐, 이 부분들이 아마 다음 주 월요일 날 한국 시장에서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싶어요. 월요일 날 시작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다음에 28일 날 같은 경우는 화이트리스트가 제외가 되잖아요. 과연 일본 쪽에서 그 품목을 확대를 하는지 그 부분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에요. 29일 날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이 있습니다. 과연 이제 어떻게 판결이 날 건가,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벤트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가급적이면 뭐 종목별 흐름들이 나올 것 같고, 다만 이제 다음 주를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보다는 뭐 다음 주를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소미아로 좀 걱정 많았을 테지만 일단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일단 오늘 시장 좀 약보합권 흐름 보이고 있죠. 왜 그런지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와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하죠. 자, 샵 4989번으로요.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의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저희가 문자와 전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열려 있습니다. 텔레비전 시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 열려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도 PC로도 실시간으로 영상 시청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듣기 전에 오늘장의 특징주와 특징 섹터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먼저 오늘장 특징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먼저 살펴볼게요. 코오롱 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K주에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이에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연속적으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22% 넘는 상승세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 셀리버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버리가 개장 초반에 7% 넘게 올랐었습니다. 자, 9시 44분경에 유도 만능줄기세포 제작과 관련해서 특허를 취득했다라고 공시한 뒤에 이와 같은 급등세 보였는데요. 현재는 상승폭 조금 반납하면서 5%대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요, 메디포스트입니다. 메디포스트 종속회사의 치료제가 이 FDA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라는 소식에 장 초반 메디포스트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2.60% 오르며 29,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 보라티알입니다. 보라티알이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수혜를 받으면서 장 초반에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보라티알은 이 외국으로부터 식자재와 식료품을 수입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보라티알 16% 넘게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일지테크 보겠습니다.
정부가 일본과의 이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한일 관계 경색 우려가 커졌죠. 이에 대해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반사 이익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일지테크 7.81% 오르며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특징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방산주들이 오늘 좀 강세 보이고 있죠. 정부가 이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면서 개장 초반부터 주요 방산주 주가 오르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징 섹터 역시 이 정부 한일 갈등 장기화 전망에 따라서 여행과 항공주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되면서 앞으로 좀 전망이 오래될 것이다, 장기화될 것이다라는 전망 때문이네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특징 섹터는 모두 이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이야기들입니다. 지소미아 종료되면서 애국 테마주들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하이트진로홀딩스, 모나미, 신성통상 등 강세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소미아가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발표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은 굉장히 그래도 희소식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일단 오늘 시장은 약세 이어가고 있어요. 약보합권 진행되고 있거든요. 단순한 조정 정도라고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영향을 안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지수에 있어서의 조정을 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조정기에 그러한 소식이 좀 전해졌던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더 개인적으로 좋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잘 올라가고 있다가 이런 악재가 터져서 밀려버리게 되면 기분이 더 나쁜 상황인데,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에서 이러한 얘기가 그냥 나왔다라는 거, 그게 오히려 더 속은 편하다라는 얘기지 영향이 없다라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물론 지소미아에 있어서 뭐 의견이 엇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강대강으로 좀 대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문제가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우선 과연 이제 일본 쪽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제재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주에 이제 봐야 될 부분이지만, 폭넓게 뭐 어느 부분들을 더 진행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오늘 시장의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는 환율이에요. 환율 쪽에 있어서 우려감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가 갭상승 출발을 했어요. 갭상승 출발해서 1210원대 초반에 시작을 했다가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고, 다시 이제 아래 꼬리를 달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시가 회복하게 되면 외국인 수급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지금 환율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정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외국인 쪽에 있어서 수급도 당연히 좀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동향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뭐 시장에서 정부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 일본계 자금 빠져나가도 문제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사실 일본계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는데, 다만 이제 제2의 금융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일리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결국 과거의 IMF 때와 지금은 좀 달라진 그런 부분들이, 국가적인 위상도 좀 달라졌고요. 외환보유고 자체도 상당히 좀 넉넉하게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또 하나는 지금 시장 자체가 원체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유동성이 상당히 풀려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뭐 충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제2의 IMF로 뭐 가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없다.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들을 확대 해석할 필요성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일단 어찌됐든 간에 환율에 대한 추이는 좀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시장은 계속적으로 좀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조정을 받을 그럴 부분들이 있어요. 조정을 받을 구간들이고 21선 자체가 가파르게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이제 다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제 다만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부분들을 영향을 받느냐면 잭슨 미팅에 있어서 과연 이 파월 의장이 어떠한 얘기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들이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을 거고, 우리는 장이 마감을 하고 나서 주말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시초부터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들이니까, 그럼 다음 주 초반까지 조정을 받게 된다면 주 중반 이후에서는 반등을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뭐 시장에 있어서는 너무 많이 빠졌어요. 뭐 빠져야 되는 건 당연한 그런 상황이지만 너무 많이 빠진 그런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방 경직을 좀 보이면서 어느 정도 반등 타이밍을 좀 잡아가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여전히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환율적인 부분들을 좀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조정을 받는 매수 타입으로 봐도 된다. 다만 다음 주에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일단 잭슨 홀 미팅 우리 장 마감 이후에 파월 의장 발언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좀 봐야 하고, 또 28일 화이트리스트 제외되는 날인데 품목 확대 여부, 29일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 여부까지 다음 주 장세를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수급 쪽으로 보면요. 오늘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일단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현재 시각에 연출이 되고 있어요. 늘 얘기하셨던 대로 대형주보다는 여전히 중소형주가 조금 낫겠다라는 이야기로 봐도 될까요? 외국인과 기관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걸까요? 일단 네. 수급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코스닥 시장이 들어온다? 그렇다는 얘기는 중소형주 쪽이 유리하다? 뭐 이런 부분들을 놓고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있을 건데, 다만 이제 거래소 시장,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안 하고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지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어떤 모멘텀이 있거나 한다라면 움직여주는 모습들이 나와주겠죠.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줘야지만 지수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근데 거래소 시장은 매도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해서 무조건적으로 중소형주 쪽이 옳다라고 좀 보여지진 않아요. 다만 이제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지수는 올라가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상승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소형주 쪽이 좀 유리한 것 같고, 그리고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을 봐도 대형 섹터들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한 모습들이 났고, 또 하나는 코스닥 시장이 좀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도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중소형주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테마에 좀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애국 테마, 그 다음에 뭐 소재 쪽, 이런 소재 쪽도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면 그들 종목군들 자체가 다 시가총액의 규모가 작아요. 작다 보니까 이러한 중소형주 쪽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당분간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중소형 시장이 좀 더 포커스를 좀 맞추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이 투자 발표를 할 수는 없죠. 그룹사들, 대기업들이 경기적인 이런 부분들에서 선행 투자가 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들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중소형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거는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에 있어서의 탄력이 좀 더 좋다. 그런 포지션으로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현재 시장 분위기로서는 지수가 상승하는 것에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벼운 중소형주 그리고 정부 정책 관련해서 일단 중소형주가 유리한 면이 많기 때문에 현재 코스닥 시장에 이런 수급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고 이와 관련해서 특징 섹터들 잡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특징 섹터 어떤 게 있었죠? 일단 방산주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의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 군사보호 협정이 종료됨으로써 정말 방산주가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수혜를 받을 수는 있겠죠. 수혜를 받을 수는 있는데 방위력을 좀 증강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관련주들이 좀 많이 있죠. 관련주들이 좀 많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테마성의 흐름들이 대부분인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런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빅텍 같은 경우를 보면 뭔가 이슈만 있으면 뭐 미사일을 쏘거나 뭐 했거나 하게 되면 대부분 다 붕 뜨는데 뭐 요날도 발사해 갖고서 두들겨 맞았죠. 아마 요때도 발사했나 봐요. 요런 때. 결국 두들겨 맞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차트의 모양새는 참 괜찮아요. 차트의 모양새는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적 자체가 와 진짜 서프라이즈하게 좋다. 뭐 이런 부분들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뭐 싸게 가격이 평가가 되고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술적인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스페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얘는 또 역배열이죠. 오히려 빅텍이 더 차트의 모양새가 더 좋습니다. 스페코보다는. 단타를 치려면 스페코보다는 빅텍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좀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방위비에 있어서의 증가 이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분들은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조금 규모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뭐 한국항공우주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이 훨씬 더 투자 마인드로 좀 봤을 때는 유리하지 않을까, 오히려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는 실적도 이제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차라리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짧게 치고 빠진다라고 한다면 뭐 작은 종목군들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성장을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좀 더 규모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이 방산주의 현재 움직임 일단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모습인 만큼 좀 더 규모가 큰 종목,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한국항공 우주 등의 종목에 좀 관심을 갖는 게 더 낫겠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종목도 괜찮지만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규모와 성장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역시나 오늘 특징 섹터 다 지소미아 관련한 이야기였어요. 여행항공주 계속해서 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갖고 계셨다가 아직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빠져나오지 못하신 분들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또다시 약세가 지속이 되면은 이쯤 되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나오지도 못하고 뭐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사실 뭐 고민이 될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고민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정부 대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여행주와 항공주들 모두 좀 피해가 있겠죠. 당연히 있을 그런 부분들인데 이 대체적인 그런 부분들 뭐 국내 여행을 활성화시킨다든가 아니면 이 분들 뭐 동남아 쪽에 뭐 여객편을 늘린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의 대안책들이 좀 많이들 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적인 그런 부분들, 대체제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찾고 있죠, 지금. 근데 시장에 있어서의 반응은 여전히 좀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아직까지 이거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항공주뿐만 아니라, 뭐 여행주, 항공주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시장이 빠지면서 종목군들 다 밀려 내려온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종목인데 아직까지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뭔가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될 듯한데 시간은 좀 소요가 많이 되겠죠. 시간적인 부분들은 좀 많이 소요가 되는 상황이니만큼 그 부분들을 좀 넉넉하게 시간적인 텀을 가지고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예요.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좀 줄여서 움직인다든가 다른 종목군들 교체를 한다든가 아니면 다 어느 정도 이제 악재가 다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뭐 단가를 낮춘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요. 차후에 반등이 나왔을 때 그러한 전략들을 좀 세워야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는 뭐 조금 마음고생은 많이들 하실 거예요. 하실 거지만 지금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보유를 하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마음고생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아직까지는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등이 나올 때까지 일단은 좀 갖고 계셨다가 반등이 나오면 그때 뭐 비중 축소라던가 종목 교체, 추가 매수 등의 전략을 차후에 다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행 항공주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이 굉장히 점점 깊어지겠지만은 애국 테마주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소미아 종료되면서 애국 테마주 거품 빠지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모나미 21%, 모나미 여전히 좀 다시 한번 힘 받는 모습이고요. 하이트진로홀딩스도 굉장히 잘 가고 있고 남영 비비안도 13%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애국 테마주 사실은 좀 한일 관계 처음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 가다가 꺼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속해서 살아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어요. 이쯤 되면 한일 관계 완전 종료될 때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도 들거든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하이트진로 홀딩스를 대표적으로 좀 보더라도 우선적으로는 아마 윗골이 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추격 매수 뭐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일단 더 살까 그 생각을 일단 하지 마시고요. 시청하시는 분들은 눌릴 때 사는 거예요. 눌릴 때. 단기로 했을 때는 눌릴 때 사는 거고, 두 번째는 한 방에 사는 게 아니에요. 테마주 거래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그냥 다 질러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테마주는 변동성이 큰 만큼 대응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질러놓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상당히 계좌 손실을 상당히 키우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일단 더 좋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기준 라인대를 잡고 보는 상황인데, 하이트진로홀딩스 같은 경우도 오늘 부로 일단 반등에 되돌림 나왔어요. 반등 절반 되돌림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움직인다? 저는 오히려 눌릴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기준 라인대는 일단 오늘 시초가예요. 오늘 시초가 기준으로 이탈시는 던지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모나미 같은 경우도 금일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반등의 목표치는 나왔어요. 조금 아직까지 한 7,300원, 400원 요 정도 나오고 있는데, 손실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을 거예요. 이거 매도로 대응하셔야지, 챙길 자리대를 따져야지 지금 매수할 자리대를 찾는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 한 단계 올라가고 두 개 올라가고 세 개 올라갔단 말이에요. A, B, C로 빠졌으면 밀렸다가 절반 되돌림 나오고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만들거나 아니면 빠지거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려 계신 분들 빠져나올 그런 구간이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애국 테마 이거 할 바에는 차라리 소재 쪽 하세요. 물리더라도 투자 마인드로 가면 되니까. 오히려 뭐 동진 세미캠이나 이런 거 삼성이 좀 지분 갖고 있죠. 그런 종목들 키워줄 거 아니에요. 투자 마인드로 보게 된다면 오히려 그런 쪽에 종목군들 실적이 나오면서 하는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 애국 테마니 뭐니 이런 거 보지 마시고 IT 소재 쪽으로 좀 보시라는 전략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이트진로홀딩스 오늘 시초가 이탈 시 매도하는 게 좋겠고 또 모나미 역시 반등의 목표치 나왔다. 손실 보고 계신 분들 지금은 챙길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애국 테마주보다는 투자 마인드로 좀 소재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것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자, 하나 더 얘기해 드리자면은 테마주 거래 포인트까지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눌릴 때 사라. 그리고 변동성이 큰 테마주인 만큼 대응 필수적이다. 한 번에 사면 안 된다. 이 세 가지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테마주에 혹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세 가지 그래도 전략 한번 꼭 참고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제약 바이오 쪽을 볼까 합니다. 자, 코롱 생명과학의 그 인보사에 대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라는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이와 관련해서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다만 이 해당 연구가 코롱 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로부터 일부 연구비를 지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게 또 논문에 적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약바이오의 호재로 봐야 될지 아니면 단순한 이 종목만의 개별 이슈로 봐야 될지 좀 궁금하거든요. 짚어주시겠어요? 개별 이슈로 봐야죠. 개별 이슈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이거를 제약바이오 쪽에 전반적으로 다 회복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 각각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그 각 기업들의 재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뭐 피해가 없다? 문제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조금 논란거리가 좀 될 수도 있어요,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반등권역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여기서 뭐 더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번쯤은 좀 끊어주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게 인보사에 있어서 이 문제 부분들이 아마 소송까지도 뭐 투자자라든가 환자들까지도 막 소송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상당 기간 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관리 종목으로 좀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런 만큼 보유자분들은 일단 한 번 더 움직인다? 오늘 정도 한 27,800원 정도 때까지 올라가게 된다라면 조금 더 줄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제약바이오 쪽은 바닥권역이 이제 바닥이 나왔을까? 그런 정도지 이제 투심이 회복된다 뭐 한다라고 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호재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은 조금 신뢰감 회복에는 아직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냥 개별 이슈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특징주와 특징 섹터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들 어떤 이슈로 어떤 섹터들이 움직이는지 파악하는 게 참 어려우시죠. 자, 오늘 오후장 끝까지 정재현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스마트폰, 메신저, 오픈 채팅방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쓰는 그 노란색 톡 메신저 우측 상단에 보면요.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검색창에 센플러스 주식 잔소리 혹은 주식 잔소리라고 치시면은 오픈 채팅방이 하나 뜨게 됩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요. 계속해서 오후장 방송이 끝났어도 오후장에서 정재현 멘토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 종목 고민 좀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문자,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샵 4989번 문자 보내주셔도 되고요.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겠습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차례차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바로 문자, 전화 넣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8258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한화 사셨고요. 매수가 23,400원, 비중은 17%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한화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한번 전략 부탁드립니다. 한화가 지주사예요. 23,400원이면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이게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좀 보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한 25,000원 61선 자리대 있죠?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좀 챙기면서 보세요. 챙기면서 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봤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중장기적으로 봤다라면 오히려 이전 종목군보다 좀 다른 종목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지주사에 있어서의 강점 이 부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 같은 경우에 그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배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크지는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사실 대형주들 중에서 주당 자산 가치보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도 배당이 조금 더 나오는 그런 기업들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차라리 그냥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을 좀 보유하셨다가 25,000원 이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게 된다면 그때는 조금씩 챙기면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그 위에 61선 부근에서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관련해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신가요? 네네, 유진트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네, 1,850원에 30%인데요. 네, 유진. 이번에, 네. 우리, 1,500원 되면 네. 꼭 전화해달라 했는데, 오늘. 1,500원 되면은 다시 전화 달라고 했었어요. 네네네, 팔지 알겠습니다. 말고 전화하라 그래가지고. 네, 그럼 바로 상담 이어드릴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1,850원인데 일단은 1,85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네. 1,500원이면 어저께도 1,500원 올라왔었는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전화 안 하셨어요? 저 어제는 전화가 연결을 못했고요. 오늘 그래 안 그래도 아침에 저거 먹고 어쩌고 싶어갖고 있었더니만 얼마나 내려가는지 놀래갖고. 자, 어머니. 네네. 제가 전화를 달라고 했던 이유가 있었죠? 네네. 이건 실적이 안 나와요. 그죠, 어머니?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네. 지금 비중이 30%이고 냉정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네. 지금 한 20%가 조금 넘게 아마 손실 중이실 거예요. 네, 맞아요. 오늘 이게 거래량이 더 증가되면서 21선 잠깐 급락이 나왔었는데 어머니 네. 죄송하지만 네. 지금 3분의 1 정도 줄여주세요, 어머니. 아, 그럴까요? 3분의 1 정도 줄여주시면 이제 20% 남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거는 조금만 더 가져가 보세요. 조금만 더 가져가 보는데, 네네. 만약에 1,350원이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때는 일단 다 매도를 하세요, 어머니. 아침에 깨졌었는데, 응? 아침에. 오전, 지금 1,300원 완전히 깨졌었어요. 그니까 지금 완전 깨졌다가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다시 지금 3분의 1 정도 파시고, 네. 만약에 1,350원이 깨지게 되면 다 그냥 물량 정리하시고, 네. 지금 3분의 1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1,600원, 1,650원에서 1,600원에 네. 또 3분의 1을 줄이세요. 아, 네. 그렇게 하면서 손실을 축소해 나가는 방법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니. 아, 네네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전화 끊고 빨리 3분의 1 매도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4861번님이 보내주셨어요. 어보브 반도체 매수가 6,8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3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현재 소폭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앞으로 어떻게 좀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 앞으로의 미래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보 반도체도 비메모리 쪽 관련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MCU,
쪽을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자, 우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나마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매출의 정체가 되고 있는 게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정부 정책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삼성 쪽에서도 일단은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에 조정을 받았어요. 오랜 시간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한 차례 반등이 나왔었죠.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주고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움직이는데 역배열 구간에 있다가 정배열 초입 구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자리대에서는 매도를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밀려 내려오고 나서 아마 밀리게 되면 한 5,800원 언저리 때까지도 더 밀릴 수도 있어 보여요. 왜냐면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움직이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빠졌으니까 이렇게 해서 빠졌으니까 이렇게 움직이면 역헤드인 숄더형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추세로 전환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좀 더 기다리시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7,000원대 중반권역대가 있을 거예요. 요 자리대. 요 자리대까지는 기본적으로 아마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단기적으로 봐도. 그러니까 요 정도 7,000원대 후반에서 8,000원 언저리대까지 일단은 기본적인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챙기든가 아니면 더 가져가시든가 그걸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지금은 그냥 보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일단 7,000원대 중반까지 봐도 되겠다. 지금 현재는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0300번 님이 보내주신 포스코 엠텍 살펴볼게요. 매수가 6,000원이시고요. 비중 30%.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역시나 소폭 손실 보고 계십니다. 오늘 1.18% 내려가고 있는데요. 포스코 엠텍. 자,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포스코 엠텍 또 테마성 흐름들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히토류에 대한 얘기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이거는 매수가 6,000원인데 매수가 오게 되면 그냥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빠져 나오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추세가 꺾여 내려온 상황이란 말이에요. 히토류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왔었고, 뭐 미중 무역 분쟁에 있어서 히토류를 뭐 무기화하겠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은 있는 상황인데, 시세의 흐름들이 나오고 나서 이게 지금 역배열 단계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매도를 하고 다시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61선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6,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한 6,500원대 이상대에서는 일단 챙기고 다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기억을 하시고요. 5,700원 깨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좀 짧게 제가 5,7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포스코 엠텍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고 현재는 추세가 좀 꺾여 있다. 리스크 자리 5,700원 선 반등 시 6,500원에 매도한 후에 좀 다시 보는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자, 주식 잔소리 현재 여러분들의 문자와 전화 상담 받아서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 상담 샵 4989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상담 또 이어갈게요. 역시나 문자입니다. 4327번님이 보내주신 YIK 살펴 10원에서 움직이지 않는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조금 손실폭이 조금 더 크세요.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일단 YIK 같은 경우 반도체 쪽 검사 장비 쪽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테스터, 웨이퍼 테스터 등의 장비들을 좀 만드는 상황인데
일단 반도체 업황 자체가 좀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들이에요. 3,73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은 맞는데요. 지금 주가적인 부분들을 보면 61선의 저항 자리대를 계속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61선에 대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번에도 요게 뚫고 넘어가게 된다라면 한 3,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올 수 있어 보이긴 하는데 아마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한 번씩은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000원 언저리 때 2,900원에서 2,950원? 뭐 그 자리 때 3,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여기에서는 좀 일부 비중을 좀 축소를 해주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만약에 이게 뭐 내년도 올해 넘어서서 내년도 상하반기까지 본다라면 좀 더 가져가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반도체 업황 자체가 이게 원래는 올해 뭐 1분기면 바닥 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아니고 2분기면 바닥 칠 거다라는데 아니에요. 지금 자체도 반도체 재고량이 아직도 많아요. 그럼 이게 3분기 넘어가고 4분기 때 될 거다? 그것도 정확하게 예측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딜레이가 됐으니까. 그러면 반도체에 있어서의 투자나 이런 부분들도 좀 지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업황이 돌아서는 흐름들은 일단 올해는 아니다. 내년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도 언제 이 부분들 설비 투자를 다시 또 진행을 할지 그 부분들 아직 불투명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길게 가져간다. 난 내년 하반기 때까지 가져간다. 라고 하게 된다라면 저는 보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찜찜한 부분들은 반도체 업황이 꺾이면서 실적에 적자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적자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게 좀 부담 요인이다. 그러면 더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차라리 2,900원, 3,000원이 연절이 왔을 때 한번 끊어줬다가 다시 이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3,000원 언저리 왔을 때 한번 끊어내자라는 좀 의견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3,000원 언저리에서 한번 끊어냈다가 다시 관심 가져보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우수 AMS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4,600원에 20%예요. 4,600원에 20% 우수 AMS요. 네네. 한 20% 좀 넘게 손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네,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상담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거 2월 달에 사셨어요, 올해? 그 정도 산 것 같아요. 수소차 테마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전문가님? 손절을 해야 돼요? 아니면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물타기를 해야 돼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 예. 단기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아니, 이게 매수가까지 오면은 장기로도 갈 수 있어요. 아니 어찌됐든 간에 어머니 매수가가 네.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매수를 했을 때 네네. 나 요거 한 1, 20% 먹고 나와야지 요 생각으로 들어가신 거잖아요. 예, 예. 그죠? 그럼 예. 단기란 말이에요. 예. 단기는 중요한 게 뭐예요? 대응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어머니는 대응을 안 했어. 네. 안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물려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럼 어머니는 추가 매수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네. 만약에 여기서 추가 매수, 어머니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세요. 대신에 요거 3,200원 깨지면 손절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어머니 샀단 말이에요. 추가 매수를. 예. 근데 3,200원은 깨졌어. 그럼 어머니 손절 못해. 그럼 손실만 더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네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실적을 볼게요, 어머니. 실적이 그래도 적자 기업은 아닌 거예요. 일단 다행이고요. 예. 그렇다고 해서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일단은. 예. 근데 그나마 뭐 긍정적으로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보면 수소차가 현대 쪽에서 수소차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수소차의 종목들이 조금씩 돌려 세우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우수 AMS도 한 번쯤에 흐름들은 나올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머니? 예, 얼마 전에 4,180원까지 가다가 내려오더라고요. 4,180원이 아니라 4,400원대까지도 갔었어요. 아, 근데 어머니 못 180 파신 거란 원인데. 말이야. 예. 일단 좀 더 기다려 보시고요. 예. 한 4,300원 정도 때까지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어 보여요. 아, 그 월 많이 걸릴까요? 응? 그 많이 걸릴 기간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예. 그 정도 좀 나올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어머니, 네. 뭐 4,300원까지 뭐 움직일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럼 여기에서 한 20% 정도 더 올라가니까 추가 매수해야지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네, 알았습니다. 만약에 이거 그러면은 빠지면 4,300원 오면은 다 손절하고 나와야 되겠네요. 절반 정도를 챙기시고 매도하시고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도 돼요, 어머니. 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7775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사마 네트웍스 매수가 2,400원이시고요. 비중이 좀 많으세요. 7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4월 달에 아마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때 일단 공급 계약 나오면서 크게 한번 뛰었었거든요. 근데 많이 빠졌어요, 현재는. 네. 네, 비중도 크시고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이거 참 뭐라 말씀드리고 참 애매하고 이거 참 2,400원에 70%인데 이 적자죠? 일단 적자예요, 이거. 주당 900원이에요. 900원. 주당 900원. 올해도 적자고요. 컨텐츠 쪽에 있어서 이게 막 뜨끈뜨끈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쏙 하고 가라앉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도 보면 뜨끈뜨끈했다가 훅 했다가 훅 꺼지니까 이렇게 빠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점을 깨버리니까 이렇게 빠진 건데 반등 나올 거예요. 반등이 나올 건데 문제는요, 이게 회복할 때까지가 상당히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70% 비중이시라 지금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가지고 계시다가 1,800원? 1,800원에서 뭐 2,000원 사이 때까지는 반등, 요 자리 때까지는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요 자리 때까지. 반등은 나올 것 같으니까 요 자리 때에 다시 한번 좀 전화나 문자를 좀 주세요. 요 자리 때에서. 비중이 70%라 이게 냉정하게 말씀을 좀 못 드리겠어요. 그러면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시간을 좀 가지고. 그러니까 1,800원에서 2,000원 언저리 때 왔을 때 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를 좀 주셨으면 그 이어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마 네트웍스 1,800원에서 2,000원대에 오면은 꼭 다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마 네트웍스까지 저희가 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은 상담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현재 시각 일단 양시장 시초가 대비해서는 낙폭 조금 줄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 오후 시장 남아있죠. 오후 시장 또 어떻게 흘러갈지 참 아직 잘 모르는 상황인데요. 자, 오후 시장에도 정점민 토니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스마트폰 그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많이 쓰시는 노란색 톡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다가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검색 결과 더보기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요, 여러 가지 오후장에 대한 이야기들, 장중 터지는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개장 전에 여러 가지 시황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올려주고 계시니까요. 지금부터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다음 주 월요일에 좀 다시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저희 인사 나눠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